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초등 저학년에서 읽기 목표, 그리고 어떠한 글을 읽으면 좋을지,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등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책을 고르는 방법과 영역별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등 저학년 책을 고르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읽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초등 저학년 우리 아이에게 맞는 책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이 초등 저학년에서는 워낙 책들이 종류도 다양하고 가지수도 많다 보니까 전집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정말 그 단행본의 바다의 세계를 헤엄치면서 하나하나 골라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책을 골라줘야 할지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의 독서의 상태나 흥미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책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아이에게 맞는 좋은 책을 추천을 해 주시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공부하는 카페의 글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 뺑구닷컴이라고 하는 네이버 대표 책 육아 카페와 그리고 4월 이내 공부방이라고 하는 엄마표 공부 카페입니다. 뺑구닷컴 같은 경우에는 카페 운영자분께서 서점을 운영하시고 있는 분이라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이 특정한 어떤 연령대에 어떠한 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추천을 해 주시는 편이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조금 신뢰할 만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주 활용을 하고 있고요. 4월 이내 공부방이라고 하는 카페에서는 흔히 공구로 깔리지 않는 책들을 엄선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구체적인 추천의 사유를 밝히고 있어서 상당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공구에 떴다고 해서 추천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100% 우리 아이에게도 성공적이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제가 훑어보고 아이에게 맞겠다 싶은 책들은 도서관이나 서점을 이용해서 한두 권 정도를 먼저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경우에는 최소한 5번 이상은 보겠다 싶은 책들은 구매를 해서 집에 두는 편인데요. 아이가 반복해서 볼 만큼 가치 있는 책인가에 대해서는 부모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도 무방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이의 반응이 좋더라도 도서관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구입해서 아이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책 리뷰를 해놓은 블로그의 포스팅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저보다 2~3살 정도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의 리뷰를 참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육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약간 그 시기를 지나고 보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았겠구나, 이게 이래서 지금 보니까 도움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의 성실한 리뷰를 참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독서 관련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연령별로 독서 지도에 관한 영상을 계속 찍고 글을 쓰고 있어서요. 관련된 책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장서영 선생님의 초등 적기 독서, 최나양 교수님의 초등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깊이와 내공이 느껴지는 정보를 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책을 보고 또 독서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흥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엄마의 내공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한두 권이라도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자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둘째 아이가 7살이고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유아 신착 도서보다는 그 초등 신간 도서 쪽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이 초등용 신간 도서 코너에서는 초등학교가 총 6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수준이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초등학생용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고학년이 읽을 법한 상당히 어렵고 구체적인 지식들을 다루고 있는 지식서까지를 모두 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골라보고 또 아이에게 같이 읽어보자라고 권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의 수준과 취향에 맞는 책들을 고를 수 있다
라고 하는, 또 그러한 책들을 고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이에게 맞는 책을 찾아간다, 새로운 책을 발견해서 읽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루트로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고 실제로 책을 선정하는 데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3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아이가 독서를 연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독서에 대한 흥미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책인 거 알지만 왜 인문 고전의 경우에는 성인들도 쉽게 도전을 못하는 걸까요? 서가에 꽂혀 있지만 계속해서 꽂혀 있기만 하지 읽지 않는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에게는 우선 흥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책을 고르려고 노력하는데, 이때의 재미는 아이도 재미있어야 하지만 그 책을 함께 골라준 엄마도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넌센스 퀴즈 이런 거 내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 보시죠. 근데 그 넌센스 퀴즈 중에는 아이는 막 깔깔 넘어가는데 엄마 별로 안 웃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재밌지만 부모가 보기에도 재미있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책을 고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똑같은 재미를 주더라도 저급한 방식으로 재미있을 수도 있고 고급진 형태로 재미를 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올바른 가치관을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을 선택하되 억지 감동이나 교훈을 강요하는 책은 읽히지 않는다가 두 번째 기준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모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논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상당히 생각해 볼 거리가 많게 아름다운 그림이나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풀어내는 책도 있고요. 좀 다소 교조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억지스러운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저는 안 읽는 일만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일한 가치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억지 감동이나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 완성도가 높은 책을 고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그림체, 다양한 서술 방식을 활용한 책들을 골고루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재는 아이가 관심을 두지 않는 책이거나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책이라 할지라도 취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골고루 책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성인도 그렇지만 아이에게 모든 선택권을 넘기게 되면 아이는 본인에게 친숙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만 보게 되니까 다양한 책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골고루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초등 저학년용 문고판 책입니다. 전집으로 구매는 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15권에서 20권 이렇게 소전집 형태로 묶여서 판매하는 것들을 몇 차례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첫 번째로 본 문고판 책을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오는 웃는 코끼리라고 하는 책들을 같이 봤었어요. 보통 그림책에서 글밥책으로 아이들이 옮겨올 때 연습용으로 많이 읽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작책으로서의 재미도 있으면서 분량적인 측면에서 덜 부담스럽고 그림책의 느낌이 강해서 아이가 입학을 전후해서 초반에 열심히 반복해서 읽었던 책이고, 두 번째로 노란 잠수함에서 나오는 처음부터 제대로, 이 책의 경우에는 생활 동화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각각의 상황별로 아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형태인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 의외로 이 생활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스스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가 최근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열심히 읽고 또 그 문제에 관해서 아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메모지에다가 아이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중간중간 조금씩 적어줬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침에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밥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빠와 아들은 전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땡땡이는 어떻게 해주고 짧은 질문을 쪽지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붙여두고 저녁에 퇴근해 와서 아이와 함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아이와의 소통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단행본으로 나왔지만 상당히 인기 있는 책들이 있죠. 책 먹는 여우라든가 내 멋대로 뽑기 시리즈, 끼할멈, 숙민이의 일기 이런 책들을 아이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책입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반응이 좋았던 책으로
누나는 수다쟁이 수학자, 수학요령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의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접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배울 때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 이거 아는 건데?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문제를 풀거나 할 때도 막 되게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러한 수학에 관련된 지식, 이야기 책의 경우에도 아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함께 읽어보시거나 아이에게 읽기를 권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의 경우에도 다양한 루트로 아이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유지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읽었던 책 중에서 특히 반응이 좋았던 책으로는 그레이트북스에서 나오는 초등과학 Q라고 하는 시리즈와 정재승 박사님이 기획하신 인간탐구 보고서와 인류탐험 보고서, 그리고 와이즈만에서 나오는 환경과학 그림책, 이런 것들을 아이가 열심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식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책을 말씀드리면서 학습 만화에 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학습 만화와 그냥 지식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책이 같이 있으면 아이는 어느 쪽을 읽을까요? 당연히 학습 만화를 읽습니다. 저희 아이도 긴 글밥의 책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긴 한데요. 학습 만화와 긴 글밥의 책이 같이 있으면 당연히 학습 만화를 읽게 되고요. 학습 만화가 동시에 집에 새로운 게 5권, 10권 이렇게 있으면 그 주는 다른 글밥책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아이 공부에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김문주 선생님의 책을 보니 학습 만화의 폐해에 대해서 2가지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 만화를 보고 있으면 다른 책을 보지 않고 수업 시간이라든가 과제를 해야 되는 시간까지도 이 학습 만화를 보고 싶은 욕구를 누를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달할 수가 있다. 또 2번째로는 명칭이 학습 만화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 학습 만화를 통해서 본인이 얻게 되는 학습적인 효과에 비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학습 만화를 읽고 나면 아이가 어떠한 지식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도 얻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학습 만화라도 읽어라 라고 하는 부모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때는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방대한 분량을 다루고 있으니까 학습 만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충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살게 될 미래에서는 단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어떠한 일에서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단순히 검색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은 그 정보를 엮어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능력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 스스로 절제하기 힘든 경우에 아이를 무한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엄마가 책을 반납하고 빌리고 하는 무슨 만화를 보든 다른 책을 보든 너의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허용을 해주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한 권만 학습 만화를 빌릴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를 정해두는 편입니다. 3번째로 고전 읽기입니다. 은하수 미디어에서 나오는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 명작이라고 하는 세계 명작 책과 웅진 미디어에서 나오는 재미만만 우리 고전이라고 하는 우리 고전 소설 아이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세계 명작의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읽어주는 책도 있지만 아이 스스로 혼자서 읽는 책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그 책의 제일 뒷면에 나오는 창작 배경이나 혹은 작가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읽어보고 아이에게 관련된 정보를 들려주면서 뒷부분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래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읽었던 장영희 선생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나 송정림 선생님의 명작에게 길을 묻다 이런 책에서 여기저기 주워들은 작가나 창작 배경, 작품과 둘러싼 이야기들에 관해서 아이에게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러한 주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흥미를 높여주는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웅진 미디어에서 나오는 재미만만 우리 고전의 경우에는 삼국유사, 삼국사기처럼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고전 소설을 다루고 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나 어휘 측면에서 부모가 조금 더 지도해주고 도와줄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자리 독서로 꾸준히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둘째 아이와 함께 전래동화를 읽었다, 혹은 삼국유사에 해당되는 어떠한 이야기, 역사책을 읽었다. 그러면 관련되는 책을
그날 저녁 잠자리 독서에서 두세 챕터 정도 읽어주는 형태로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웅진 재미만만해서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현세 작가가 그린 만화 삼국지, 이문열 형민우의 초안지 뭐 이런 책들도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읽고 있긴 한데요. 이 경우에는 뭐 뒤에 말씀드린 초안지와 삼국지의 경우에는 만화이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경우에는 워낙 여러 책들을 통해서 계속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라서 제가 딱히 같이 읽어주진 않고 관련된 질문을 던져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에게 모르는 척하고 내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가치관에 대해서도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초안지, 삼국지와 같은 고전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놓은 강의들이 많아서 그러한 강의들을 가끔씩 같이 보면서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초등 독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저희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독서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아이가 초등에 들어가면 좀 더 독서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글밥은 늘어나고 아이에게 챙겨주어야 할 것도 많아지고 또 수준도 높아지니까 부모도 덩달아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늘어서 더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책을 아이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지만 아이가 훌륭한 독서가로 자랄 수 있도록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책을 공급하고 또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